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관광객들이 탄 렌터카 승합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닥터 헬기까지 출동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관광객 4명이 숨지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쪽에 충돌한 차량 2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앞유리는 부서져 산산조각이 났고 문이 열린 차 안에는 부품이 부서져 나뒹굽니다. 좀 처참했다고 봐야죠. 이런 사고 저 처음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고 출동 받고 현장에 왔을 때 이미 이제 환자분들은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송이 된 상태고 차는 뭐 이렇게 말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레리 서성로에서 렌터카 승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명 중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50대 여성 3명과 60대 남성 1명 등 4명은 닥터 헬기와 구급차 등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승합차에 탔던 50대 남성 2명과 트럭에 탔던 50대 남성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부산에서 온 관광객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니발 차량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트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카니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한 사건입니다. 예.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부상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아파트 전기 가설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로 배관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얼굴 등을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배관 장치에 고정된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최근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에 이어 체육회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11건이 인정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MBC가 보도한 제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직원들을 전체 회의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만나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연주하지? 알지? 몰라? 고려시대 권한종한테 잡혀가가지고 여자들 다 잡혀가가지고 네가 정말 야 너 뭐 내가 아무 좋다 이거 써봤어. 내 입으로 뭐 저기요 뭐 이런 말 막 해야 돼? 특히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직원에게 아침에 커피를 타오는 게 업무라며 부당한 지시는 물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만년 구급인 이유가 있다며 모멸적인 발언도 일삼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사무국장은 인신공격이나 여성 비하 발언, 커피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지시에 다른 의견을 내면 징계를 주겠다는 협박을 비롯한 욕설과 폭언, 부당 지시까지 모두 11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주시 체육회장에게 사무국장을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오는 13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국장이 직장 내 괴롭힘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돼서 너무 좋고요. 노동부에서 11건에 대한 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이달 안에 사직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징계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이병철 전 체육회장의 징계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개최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4.3의 참혹함을 극복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뤄낸 제주 과거사의 아픔과 맞닿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1992년부터 4년 동안 내전을 치른 보스니아. 최악의 인종 청소라 불리며 어린이 등 최소 10만 명이 숨지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내전 당시 어린이들의 애환을 담은 유물 전시가 제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발레리나를 꿈꾸던 소녀의 발레 슈즈. 학교에서 불발탄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이 적힌 전단지까지. 37개의 유물과 증언은 어릴 적 전쟁을 경험한 생존자들이 기증한 것으로 고통을 헤쳐나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Jeju Island had a similar experience during the history where no childhood will be affected by war and where we will together create a world more peaceful, more dignified world for all generations. 4.3의 참혹함을 극복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뤄낸 제주 사람들에게는 과거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갔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유품들을 보면서 저희 어린 때 생각도 나고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린이들은 각각의 유물마다 담긴 이야기를 접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몸소 느낍니다. 전쟁 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마음이 뭉클했기도 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의지가 보여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내년 4.3 추념일에는 4.3 유족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전시회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는 어린이날이 있는 내년 5월 6일까지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전시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급식실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6일 전국적인 파업에 동참합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 실질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지만 집단 임금 교섭은 파행을 빚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파업 참여율에 따라 빵과 우유 또는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식단을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전기버스 가격을 부풀린 버스 업체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보조금 환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보조금 18억 4천만 원을 제주도에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전기버스 20석 대를 구입하면서 배터리는 무상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했지만 실제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 비용까지 포함해 보조금을 받았다 회계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정박 중인 어선에서 갈치를 훔친 베트남인 선원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 5척에 침입해 냉동갈치 14상자를 훔친 뒤 200만 원에 팔아 유흥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갈치를 사들인 수산물 소매업자 1명도 작물 취득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 주변 상공에서 풍등을 날린 60대 남성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 밤 9시쯤 제주공항 활주로 북쪽 어영공원 주차장에서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빈다며 풍등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당시 미확인 비행물체가 잇따라 출현해 항공기 이착륙이 48분간 중단됐는데 경찰은 공항 경비요원들이 드론 2대를 목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파제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방파제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50대 여성 운전자가 손과 옆구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